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입니다. 국민이 지킨 나라, 국민이 이어갑니다. 오직 아이온 투자자를 위해 달려온 시간. 20년을 한결같이, 20년을 한경같이. 창사 2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TV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창사 20주년 GFC, 쇼퍼런스, GFE.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통해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4차 산업시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겠습니다. 한국경제TV 게임 챌린지. 한국경제 다시 한번 힘내라. 직장인 희망 달리기 대회. 자산관리도 글로벌 시대.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경제TV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탄생 2020 소렌토.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콩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야후 스탕론. 야후 스탕론을 만나면 당신도 투자 고수가 됩니다. 10분이면 오케이. 주식 자금 대출은 야구스탕론. 성공투자 오후 증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덧 시장 마감까지 38분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예타 이 줄임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비 타당성의 준말이죠.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형 공공사업 23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건설, 철도 같은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 찾기에 시장이 굉장히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시장의 힘이 약해지지 않고 돈이 쏠릴 곳, 수혜를 받을 곳을 찾기에 바쁜 모습인데 우리도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 면밀하게 오후장 분석해 보고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찾아보자고요. 333 오후장 공략줄 출발합니다. 네, 세 종목에 대해서 3인 3색의 투자 전략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능점의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333 오후장 공략주 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세 종목은요, 진성TC, 현대산업개발, KCC 건설입니다. 세 분의 투자 의견까지 한꺼번에 볼까요? 자, 진성TC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입니다. 긍정적인 의견. KCC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산업개발만이 2대1로 다소 보수적인 의견 한 분이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진성TC 기계업종 내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라는 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세 분의 긍정적인 의견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성TC 오늘 장 후반으로 가면서는 힘이 좀 약해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전체적인 흐름 보신다라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타 조사 면제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주들이 시장에서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주들을 대체로 살펴보면은 예전에 남북 경협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이제 시멘트, 그다음에 레미콘, 그다음에 이제 감리 업체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기계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각종 건자재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진성 T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거 혼자만에 볼 건 아닙니다. 사실 DY 파워라든지 뭐 두산 인프라코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캐터필러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도 약간 조금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진성 TC 같은 경우 실적이 견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캐터필러에 납품하다 보니 캐터필러의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진성 TC의 이제 실적 우려감으로 또 같이 번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대부분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계 섹터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건설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크게 수혜를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됨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섹터로 좀 알려져 있는 섹터가 산업재 섹터, 기계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캐터필러에 대한 악재, 실적 악재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일정 부분 녹아 있다라고 보시고요. 지금의 조정을 조금 오히려 기회로 사용해 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물론 지금 21선 부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진성 TC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61선 부근이 자리를 하고 있는 8,300원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혹시 온다라면은 좋은 기회 찬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 오지 않는다라면은 지난 11월 달에 고점 부근이었던 현재 가격대 7,700원에서 8,800원 이 구간대에서 자리를 좀 잘 다진 다음에 다시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진성 TC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건자재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꾸준히 유효하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기계업종 내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진성 TC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HDC 현대산업개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건설업종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부는 상황이죠. 자 실적 컨센에 부합하고 낙폭과대 종목이다. 실적 기대치 충족 이 두 분께서는 실적에 대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주력 개발 사업 가시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종목? 네,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다른 현대건설이나 GS건설과는 좀 많이 뚜렷이 다르죠. 삼성 엔지니어링과도 많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새 건설사 같은 경우는 해외 유가에 좀 연동을 많이 하면서 해외에서 일단 계속 플랜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를 받는 데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산업개발은 좀 반대죠. 국내 내수 쪽에서 특히 이제 뭐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쪽의 개발에 좀 오리엔트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사 땅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나는 수익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시장 트렌드상 보시면은 효성그룹도 그렇고요.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업 분할하고 나면 이상하게 주가가 많이 빠지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전까지는 몸집이 컸었는데요. 몸집을 자르고 나면은 이제 대형주도 아니고 뭐 중형주급으로 속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포트상에서 이제 세급이 변하다 보니 이렇게 매물을 맞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도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역시 뭐 오늘은 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들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나온 거 보면 일정 부분 컨센을 좀 받쳐줬고요. 근데 그 외에 뭐 해외에서도 이제 서서히 뭔가 좀 진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뭐 교량건설이라든지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집중되면 될수록 또 주변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눈을 돌리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이 그런 인프라와 근접해 있는 개발 아파트라든지 각종 그런 개발들과 뭐 교량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개발된다면 역시 가치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라든지 뭐 이런 상품성이 있는 그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역시 현대산업개발 개인적으로는 어제 참 좋게 봤었는데요. 오늘도 아침에 좋게 봤는데 지금 많이 올라 있어서 주가가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이 종목 직전 고점대 부근인 12월달 고점 부근에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5만 원은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량 거래 실린 상태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일 때 노려보시길 좀 권하겠고요. 뭐 기회가 온다면 개인적으로는 한 48,000원대 혹시 온다라면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고, 손절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넓게 가져가신다라면은 한 44,000원, 5,000원 이 가격대가 강하게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지금의 추세를 좀 이어서 한 6만 원대 중반대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실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HDC 현대산업개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로만 꼽아주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설주 산 종목 더 볼까요? KCC 건설입니다. 오늘 역시 장 후반 들어서도 상승 탄력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종목이죠. 자 예타 면제 효과 그리고 국가 상대 공사 위주의 수익성, 경쟁사 대비 저평가 세 분 모두 긍정적인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뭐 지난주에는 계속 제가 OLED 관련주로 계속 밀어드렸었고 이제 뭐 유진기업도 계속 밀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좀 건설주 쪽과 기계 쪽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정책에서 힌트를 얻어서 올해는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과거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처럼 뭐 폭발적인 흐름이라고 예상을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몸부림은 분명히 각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KCC 건설 같은 경우는 사실 KCC가 좀 약간 몸집이 크고 무겁습니다. 약간 페인트 쪽도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KCC 건설 같은 경우 하는 일을 본다라면은 약간 다른 건설사들보다는 약간 체급이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나 항만, 철도, 국토개발 사업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토목공사 등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각종 연구시설이나 뭐 이렇게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이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쪽과 좀 방향성이 맞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좀 크고 가벼운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상장한 이후에 꾸준히 하락을 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저가권에 있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KCC 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올해는 좀 좋지 못합니다만은 올해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작년이죠. 작년 4분기까지는 그닥 막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만은 올해는 분명히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추세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한 7,000원대, 7,9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900원에서 한 8,000원 부근, 네, 이 가격대 지지력을 감안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가격대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히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한 9,000원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흐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 10,000원 정도까지 간 이후에 조금 눌림목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한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목표 가격 10,0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진성TC, 현대산업개발, KCC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로만 살펴봤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선인점 박진희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 후반 들어서 다소 주춤했던 시장 다시금 좀 힘을 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전에 마지막으로 시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해 주시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양시장 여전히 상승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을 터치한 다음에 조금은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그래도 아시아 증시 대비 우리 시장이 가장 선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지수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가 0.71% 상승하면서 2198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5% 상승 714포인트 지나가고요. 선물 시장은 더 큰 폭으로 오르네요. 0.95% 강하게 상승하면서 28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증권 시장 장중 흐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가는 2,183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전보단 오후에 더 흐름이 좋았는데요. 2시 부근에 2,203포인트 장중 고점을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그 아래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작년 10월 코스피가 급락한 이후에 박스권을 헤매다가 이제는 2,200선을 향해서 박스권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현재 0.7% 상승, 다시금 좀 힘을 내는 모습입니다. 2,199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장중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현재 매수로 전환을 다시 하네요. 지금 기관이 150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더 매수세 강하게 들어옵니다. 1,872억 원 사들입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2,068억 원의 매도세 나타납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투신 쪽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5거래를 연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자, 그럼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710선을 계속 안착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코스피와 함께 장중 고점을 터치한 다음에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이 0.4% 상승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현재 외국인이 664억 원 매수 흐름 더 강하게 뻗어가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역시나 소극적으로 대응합니다. 142억 원 지금 매도 우위 나타나고요. 개인 쪽에서도 435억 원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투톱이 오늘 시장을 좀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53% 계속 이 수준으로 상승세 이끌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폭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2.58%의 강세인데요. 반도체 대형주에 이어서 부품주에서도 또 잘 가는 종목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도 0.39% 오름세고요. 오늘 포스코가 굉장히 강합니다. 포스코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강한데요. 정부 투자 소식에 함께 맞물리면서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5%대 거의 6% 가까이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도 보시죠. 셀트리온 그룹주는 장중 내내 강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약주들은 좀 좀처럼 강하게 뻗어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오후 들어서 조금씩 더 주춤한 모습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가까이 상승, 바이로메드가 1.25% 오름세 나타납니다. 최근 좀 한 2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보였던 CJ E&M은 1% 약세 보이고요. 지금 포스코 캠텍과 메디톡스 그리고 HRB, 펄어비스는 모두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정부 모멘텀으로 건설, 시멘트 등 인프라 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펀더멘털 측에서는 반도체 쪽도 주가 흐름이 양호합니다. 어제 이어서 OLED도 잘 가고요. 오늘은 아이폰 관련주 쪽도 주가가 올라오는데요. 지금 애플이 4분기 좀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죠. 그런데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으면서 오히려 관련주들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BH가 강하게 오르죠. 7.73% 상승 17,400원에 진행되고요. 인터플렉스와 LG이노텍도 2에서 4%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실적을 발표한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사실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전체로 봤을 때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는 밑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2만 원 붕괴됐습니다. 현재 4% 가까이 하락하면서 19,7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도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작년 4분기 어닝 쇼크고요. 작년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악재가 선반영됐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장 그 분석에 좀 주가가 상승세 나타났는데요. 지금 장대 양봉 조금씩 늘려나고 있습니다. 4.53% 강세 36,900원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내일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의 실적 예상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먼저 네이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4,7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0% 감소한 2,3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추이 확인해 보시면요. 네이버의 매출 추이는 꾸준히 좀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렸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2천억 원가량 매출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도 추이 보시죠. 반면 영업이익은 다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4분기에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2,300억 원 수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선 대부분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교보증권은 가장 보수적으로 목표가 15만 원 제시했고요. BNK투자증권이 유일하게 20만 원 이상의 목표가 21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출은 약 7%가량 증가한 13조 5,41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발표한 S-오일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추이 보시죠. 작년 2, 3분기에 선전했다가 4분기에는 조금 꺾였습니다. 1조가량 줄면서 13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더 확 줄었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과 정제 마진 등 업황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평균 8천억 원 수준을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증권사 전망 보시죠. 그래도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고요. DB금융투자는 23만 원, 한국투자증권은 28만 원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2,5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영업이익은 18.8% 줄어든 624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 추이 보시죠. 작년에 조금씩 우하향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1분기에 가장 좋았습니다. 2분기부터 줄어들었는데요. 다만 전년 동기에 비해서 더 선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추이도 보시면요. 1분기에 굉장히 좋았다가 2분기부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 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증권사 전망 보시면요. 투자 의견을 하향한 증권사들도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은 트레이딩 바이, 즉 단기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NH도 홀드 의견과 함께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IBK투자증권은 가장 높은 목표가 23만 5천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과 함께 네이버,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전망 살펴봤습니다. 자, 외국인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지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후반으로 가면서 다시금 힘을 내줍니다. 코스피 2200포인트 다시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된다면 작년 10월 10일 이후로 3개월 한 보름 만에 종가 기준으로 2200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마감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죠. 두 분 함께합니다. 교보증권 압구정금융센터 김백준 WM 매니저,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마감 전에 점검이 필요한 업종과 종목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3335장 공약주도 그렇고 시황통에서도 그렇고 오늘 예타 계속해서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이 좋죠? 네. 네. 오늘 사실 예타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셨다라면 사실 시장에 있어서 좀 재미가 좀 많이 떨어지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그러네요. 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가 이제 좀 발표가 됐었고요. SOC 투자 관련해서 23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좀 되게 되면서 이제 시멘트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설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건자재 업종 등에서 상당 부분 강하게 좀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건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러한 이 SOC 투자에 있어서 많은 부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토목에서 끝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제 예타 발표 같은 경우에는 토목에서 단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많은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폭넓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보게 된다면 요즘 이 건설주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GS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잘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역시 업종 내에서 섹터가 좋다 하더라도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두 다 지우고 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9년도 이제 이 수주에 대한 이 목표가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사실 지금 국내 수주가 한 160조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도 한 40조 원 이상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 해외 모두 합쳐서 200조 원이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 자체가 2015년 이후에 가장 많이 수주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이어서 그런 부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SOC 투자 관련해서 과연 어떤 건설사들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건설과 시멘트를 비롯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관련주도 그렇고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두 가지에 따라서 좀 좌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책과 실적이죠. 또 실적 발표 시즌이니만큼 그와 관련돼서 애플 관련주 좀 볼까요? 네, 애플이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둔화 등의 이슈로 이제 4분기 예상치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이었었는데 그러한 낮아진 컨센에 부합했다라면서 이제 시간의 상승으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네. 주당 순이익이 4.18달러가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은 4.17달러
정도였었는데 소폭 웃도는 상황이었었고요. 제품별로 보면은 아이폰이 이제 지난해 대비 1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서비스나 기타 부분의 매출의 호조가 예상보다 잘 나왔다라면서 이제 주가의 상승에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이제 1분기는 전년 대비 매출은 7%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8% 정도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이러한 패턴들이 전체적인 IT주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심지어 애플까지 컨센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시각이 우세하면서 수급이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주식은 그래도 살만한 게 IT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인지 IT 쪽으로 수급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기도 그랬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BHE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이제 OLED FPCB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는 무엇을 사야 되나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수급이 좋아서 IT주들이 상승이 가기 때문에 네. IT주들은 수급을 좀 특별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부품주 중에서는 BH, 서울반도체, 유니테스트, 덕산네오룩스, HB테크놀로지, 이녹스 첨단소재 등 이러한 IT주들의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종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애플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신업종 일제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SK텔레콤, LG, U+, 낙폭이 커요. 네. 네. 통신업종 사실 오늘 이렇게 2,200까지 올라간 시장에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속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LG U+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역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되었지만 역시 영업이익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오늘 큰 폭의 낙폭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요. 이러한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일시적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R&D 센터 이전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외주 인력에 대한 보상비도 좀 지급을 하게 되면서 4분기 영업이익 실적 상당 부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통신업체들 같은 경우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 부과되는 게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역시나 SK텔레콤 역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분기 실적 역시나 안 좋았었는데 과연 19년도 1분기 과연 실적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 부분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5G 관련돼서 모멘텀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5G에 대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 상당 부분 이런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2분기부터 5G 관련된 본격적으로 유저가 유입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과열될 요소가 좀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1분기 실적까지도 상당 부분 안 좋게 들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 상당히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모멘텀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이동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다시 이런 조정폭을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통신 3사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